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강남 쪽에 있는 모 정형외과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40대 남자이고, 몇 년 전에 재혼한 아내는 셋째를 품고 있는 상태로 현재 임신 5개월입니다. 첫째, 둘째가 다 절 닮았으니 셋째 딸은 부디 어여쁜 아내를 닮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아내는 부유한 집 외동딸입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서울 여기저기 건물을 보유 중이시고, 미분양 아파트를 현금으로 몽땅 쓸어올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넘치시는 부자입니다. 제 병원도 처가집 도움으로 개원한 거죠. 그렇지만 돈이는 내색 안 하시고 항상 검소한 자태로 생활하셔서 그런지 아내도 본받아 부잣집 딸답지 않게 가성비 따져가며 소비했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명품도 본인이 하나 사는 법 없이 엄마한테 물려받은 걸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더군요. 이거는 우리 엄마가 물려준 거고, 이건 할머니가 엄마한테 물려주셔서 나한테까지 온 명품백들이야. 얘 나이가 50살이 넘었는데 빈티지스러운 게 너무 예쁘지 않아? 이런 거는 돈 주고도 못 구해서 더 가치 있는 것 같아. 라며 사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런 아내가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 생활에 활력이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어찌나 그녀를 예뻐하고 반기시던지요. 처음엔 부자인 그녀의 배경이 마음에 들어 저를 이어주시려 했지만 누군들 싹싹하고 밝은 그녀를 안 좋아했을까요? 그에 반해 제 전처는 어려운 가정 형편의 삼남 이녀의 복잡거리는 형제들 틈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안 좋아 항상 집에 계셨고, 어머니께서는 작게 음식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다 취업해서 돈 벌었는데, 유독 아내만 공부에 욕심이 있어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했다 하더군요. 동갑내기 전처와는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귀소 본능 때문인지 늘 같은 자리에 앉았던 저희들은 어느새 인연이 되었고, 같이 공부를 하며 서로를 다독여주는 친구로 시작했다가 연인이 되었습니다. 전처는 좀 악착 같은 구석이 있는 여자였어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장학금을 받기 위해 이 악물고 공부해서 수석을 차지했고, 과에 2자리 있었던 이수까지 했습니다. 저희 집도 평범한 집이었지만 아내보다는 그나마 먹고 사는데 지장 없던 집이라 그렇게 장학금에 집착하는 아내가 대단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내를 더 챙겨주고 싶고 보듬어주고 싶다는 감정이 일더라고요. 아내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았던지 늘 고마워했습니다. 너를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에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았는데, 너를 만난 후에 세상이 얼마나 살만한 곳인지 알게 됐어. 사랑해. 그녀의 고백을 듣고 얼마나 벅차오르던지요. 우리는 늘 함께했고 반값도 아낄 겸 서로의 부모님 몰래 같은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같이 사니까 우리가 꼭 부부 같은 느낌도 들고, 시험 앞둘 땐 서로 챙겨주며 공부도 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녀가 없는 제 인생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사진만으로 본 그녀를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닥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준혁아, 엄마는 그 아이가 형편이 어려워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야. 다만 사진으로만 봐도 그 아이 눈빛이, 그 시선이 별로 곱게 보이질 않는구나. 어둡고 그늘져 있는 것도 마음에 걸려. 그런 어머니께 어두운 사람 아니라고, 누구보다 밝고 여린 여자라고 말했지만 듣지도 않으시더군요. 그냥 가벼운 연애로 끝내라는 말을 누차 하시는데, 그땐 그게 참 싫었습니다. 어머니께 아들 장사하려고 그 여자와 헤어지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막말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전 군대를 가게 되어 그녀와 잠시 떨어져 있게 되었지만 단 한 번도 고무신 꺾어 신지 않은 채 우리의 사랑을 지킨 그녀였습니다. 4학년 때 아내는 교생 실습을 마치고 졸업을 했고, 임용고시를 봤지만 알바를 해가며 공부해서였던지 낙방의 고배를 마셨죠. 별 수 없이 기간제 교사를 하게 되었고,
그 사이 저는 전역 후 복학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함께 동거했던 보금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더라고요. 제 물건 하나 치우질 않았습니다. 제 부모님에게 억지로 우기면서까지 전 다시 그녀의 거처로 돌아갔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이제부터 내가 내조 확실하게 해줄게. 이제 나 돈 버니까 내게 기대도 돼. 라면서 절 안아주는데 하마터면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반드시 이 여자와 결혼해서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더라고요. 도대체 날 이렇게까지 위하는 여자가 어디 있다고 부모님은 흠만 잡자고 덤비시나. 속물인 부모님들이 여자친구 보기에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녀가 먼저 사회생활을 했던 탓에 생활비는 물론 제 용돈도 보탰습니다. 주는 방식도 행여 제가 자존심 상할까봐 몰래 제 주머니에 돈을 넣어놓고는 했는데, 아무리 돈을 번다고 해도 학자금 대출이며 가족들 생활비 보태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저까지 신경 써주니 마음이 예뻐서 사랑은 날이 갈수록 굳혀졌네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시험에 합격했고 병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여자친구는 자기 일처럼 행복해했고 저는 조금만 참아달라고 이제 곧 부모님께 인사드리자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부담 가질 필요 없다고 절 사랑하니까 언제든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내심 기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허나 시간을 잡자 했는데 공부하랴 실습하랴 정말 너무나 바쁘고 정신없는 시간들이 흘러갔어요. 야간 근무를 하니 시간이 흐트러져서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차도 없는 상황에 집에 가는 시간도 변수가 맞는 그때쯤 저희 어머니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거라. 네 병원에서 가까운 집 놔두고 왜 나가서 살아. 부모 없이 사는 사람처럼 망신당하지 말고 일단 집으로 들어와. 어쨌든 평생 부모님 안 보고 살 것도 아닌지라 차라리 가까운 데서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낫겠다 싶었던 저는 들어가는 대신 부모님께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그럼 제가 들어가는 대신 윤정이 받아주세요. 저랑 같이 계속 있어서 거의 결혼한 거나 다름없이 살았던 여자예요.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 예쁘게 봐주시면 안 돼요? 라며 간절히 얘기를 했더니 저희 부모님도 다소 누그러진 상태로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한결같이 네 옆에 있었던 여자인데 나도 며느리감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 일단 들어와서 그 아이에 대해 잘 의논해 보자꾸나. 라고 말씀을 하시자 저는 드디어 오랜 노력이 인정받는 것 같다 기뻤고 여자친구에게도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집을 나간다는 걸로 되려 여자친구가 방방 뜨더라고요. 안 돼, 못 나가. 이제까지 나랑 같이 살았으면서 어딜 가겠다고. 다 자기 부모님들께서 나랑 자기 떨어뜨려 놓으려고 수쓰는 거라고. 라고 이성을 잃은 듯 제 앞을 가로막으며 얘기를 했고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날 못 믿겠냐고 하며 안심시키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절 잡으려고 막무가내로 울고불고 절 도무지 놔주질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가 병원 근처에 집을 얻어보겠다고 했지만 그쪽은 땅값 비싼 동네라 여자친구의 자금 사정으로는 도저히 괜찮은 집을 구할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여자친구를 간신히 달래 본가로 돌아갔고 부모님께서는 약속대로 제 여자친구를 만나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네요. 들뜬 저는 여자친구가 얼마나 좋은 여자인지 부모님께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여자친구는 그날따라 부모님께 잘 보이겠다고 쫙 빼입었었는데 평소 보지 못했던 옷과 가방, 구두를 걸치고 왔더라고요. 딱 봐도 부티나 보이는 게 명품 같은데 그녀의 가난한 집안 형편에 부모님 것일 리는 없고 어디서 났냐고 물었죠. 여자친구는 명품을 걸친 채 화장을 고치며 말했습니다. 이거 신상이야. 요새 명품 대여 서비스가 잘 되어 있더라고. 하루에 돈 얼마 주면 빌릴 수 있어서 걸치고 왔는데 어때? 나 명품 잘 어울려? 나중에는 자기가 이런 거 나 사줘야 해. 라며 웃는데 어차피 여자친구 사는 형편 뻔히 아시는 부모님께 굳이 이런 명품을 걸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괜찮을까 싶었어요. 건강하고 단촐한 검소함이 있었던 여자친구의 모습이 가려져서 전 오히려 아쉬웠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인사를 드리는데 저희 식구들은 굳은 얼굴로 여자친구를 마주하며 식사를 대접했어요. 냉랭한 기운에 벌써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여자친구도 느꼈는지 덩달아 굳은 얼굴로 부모님께서 묻는 말에만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잠깐 화장실 가겠다며 여자친구가 자리를 일어서더라고요. 사이에 제가 분위기를 환기시키려고 애써 웃어보았습니다. 엄마 앞에서 많이 긴장한 모양이에요. 말 좀 많이 붙여주시고 하세요. 라고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왔고 곧 아버지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별 텀도 없이 허둥지둥 서두르시며 나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깜빡하고 화장실에 두고 온 그녀의 핸드폰을 급하게 내미시더라고요. 얼른 집에 가보는 게 좋겠네. 지금 자네 어머니께서 입원하셔야 한다는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가 봐. 일단 급한 일부터 보게나. 그러자 여자친구는 휴대폰을 받고는 태연한 얼굴로 힘겹게 웃더라고요. 괜찮아요. 저번에 제가 모시고 가서 이번에는 동생들이 갈 거예요. 어머니께서 원래 몸이 약하셔서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라서요. 조금 늦게 가봐도 되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침착하게 말하는데 부모님께서는 기가 막힌 듯 입을 다무시질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어머니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계셨는데 평소 잦은 흡연과 식당을 운영하셨던지라 가스불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던 탓이었어요. 가끔 숨이 차서 호흡이 힘들어지실 때가 있어 저와 같이 응급실에 가셨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병원에서 입원 연락이 갈 정도면 급한 것 같은데 부모님의 응급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희 부모님과 함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여자친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여자친구가 돌아가고 저희 부모님께선 단칼에 안 된다고 들고 일어섰습니다. 보란듯 명품으로 휘감고 온 것도 희한하고 어른 앞에 두고 식사 내내 표정이 그게 뭐니. 더군다나 자기 엄마 응급 상황인데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동생한테 미루는 모양새가 무섭기까지 하더구나. 더 볼 필요도 없어. 개랑이만 끝내거라. 라고 하셨고 하필 최악인 모습만 보여준 여자친구에게 더 이상 저도 어떻게 밀어붙일 재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에게는 최후의 카드가 있었고 그건 바로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원래 그때 부모님 뵐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안정기되면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행여 애기한테 안 좋을까봐 그때 우리 엄마한테도 못 간 거야. 면역력 약한 임신 초기에 특히나 조심해야 한다고 했거든. 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여자친구랑 다시 한번 집으로 가서 아이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이제는 진짜 결혼해야 할 것 같다고 잘 살 테니까 허락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기어이 일을 친 저를 원망하시며 뒤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고 결혼 허락을 해주시는 대신 저와의 절연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디 배운 것 없이 부모한테 임신을 무기로 이겨먹으려 해. 괘씸한 것들 같으니 당장 집에서 나가고 너 같은 아들은 그냥 없는 걸로 하자. 라고 하셨고 저는 결혼식장에서 처갓집 사람들만 덩그러니 있는 일륜지 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텅 빈 하객이 신경 쓰여 친척들에게나마 와달라고 연락을 했지만 부모님께서 미리 손을 쓰신 건지 정말로 아무도 안 오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별 개의치 않는 것 같았고 안타까워하는 친구에게 이런 얘기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난 괜찮아. 시댁이랑 얽히는 거 어차피 별로 원치 않았거든. 남편 시댁 식구들이 좀 까탈스러워서 아들 결혼식까지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이면 말 다 했지 뭐. 오히려 홀가분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닥 멀리 있지 않은 상태라 아내의 말이 다 들렸던 저는 기가 찼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결혼 첫날부터 심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어찌 되었든 제가 원해서 한 결혼이니 잘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었고 꾹 참고 화해하며 일상생활로 돌아갔어요. 병원 일이 바빠 임신한 아내를 잘 돌봐주지 못해 미안했던 저는 아내의 월급 통장에 꼬박꼬박 돈을 넣어주기로 했고 야무진 면모를 빚고 경제권을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허나 돌아온 건 첫 월급을 본 아내의 실망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뭐야, 이게 다야? 아무리 인턴이지만 그래도 의사인데
월급이 이게 뭐야? 그렇게 사방팔방 바빠서 엄청 버나 했는데 이래서 다들 병원 개업하나? 라며 볼멘 소리를 뱉는데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아내한테 경제권을 넘겼나 후회했습니다. 아내는 임신을 하면서부터 학교는 그만두고 집에서 몸조리를 했어요. 되도록 오프 때는 배가 부른 아내를 위해 시간을 보내려 했는데 그것도 긴급 호출이 많아서 번번이 약속을 어기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아내는 실망하지 않고 괜찮다며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죠. 대신 그때마다 친정 식구들과 함께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는데 얼마 썼는지까지는 모르지만 꽤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거기다 태어나지도 않은 애기 옷이며 침대며 심지어 아기가 돌 때나 볼만한 책들까지 미리 사놨는데 쉴 새 없이 써대는 아내가 불안해진 저는 은근히 속을 비췄습니다. 가계부 착실하게 쓰면서 돈 잘 모으고 있는 거 맞지? 쥐꼬리만한 월급 모을 게 뭐 있어? 재테크로 잘 굴러가고 있으니까 당신은 아무 염려 마. 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주식에 손을 댄 것 같더라고요. 전부터 형제들 돈까지 끌어와 주식을 하고 있었다는데 확실한 정보로 안정적이게 운영하고 있다며 신경 쓰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도 임산부인데 그쪽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태교에 집중해 달라 했더니 건성으로 듣더라고요. 아내가 무슨 일을 벌이는 건지 매일 조마조마했는데 몇 달 뒤 다행히 아이는 건강하게 잘 나왔고 아내는 친정 식구들 이곳저곳 석 달 동안 아이를 돌린 후 100일이 지나자마자 바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갓난 아기를 기관에 보내기에 아직 어리지 않냐고 걱정스레 말했더니 그럼 당신이 보던가. 내가 기어이 산후 우울증 걸리는 꼴을 보고 싶어? 나도 돈 벌러 가는 거야. 내 새끼만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맘 편히 애만 보지. 의사 사모님 되면 가난에서 벗어날 줄 알았더니만 이게 뭐니? 너 그럼 의사 사모님 되고 싶어서 나랑 결혼한 거야? 날 사랑해서가 아니라? 찌질하게 꼬투리 좀 잡지 말고. 나 오늘 늦게 들어오니까 이따 애 찾아서 우리 부모님 댁 좀 다녀와. 저녁 때 우리 부모님 친구분들 오신다는데 봉사하는 셈 치고 진료도 좀 봐드리고 의사 사위 봤다고 동네에 자랑자랑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부모님들께 이런 혜택이라도 좀 누리시게 하면 좋지 않겠어? 라고 하는데 아내의 이런 뜻을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처가 부모님께서 절 자랑스러워 한다니 좋게 생각하며 꼭 눌러 참고 아내의 말대로 처갓집을 갔네요. 다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그분들 다 봐드리고 술자리도 맞춰드리고 뒷정리까지 모두 끝내니 하늘이 노랗게 보였습니다. 친구분들 중에는 고맙다며 대가성으로 얼마를 찔러주기도 했는데 그 돈은 당연히 처갓집 수중에 들어갔죠. 득을 본 처갓집 식구들은 다음에도 종종 부탁한다고 하는데 불편해진 전 이거 소문나면 저한테 불이익 온다고 다신 부르지 말아달라고 하니 처갓집 식구들 열등감에 의사면 다냐, 우리 무시하냐 이렇게 돌아오는데 문득 저희 부모님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저 의대 들어갔을 때 다니던 학원에서 광고료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제 합격 현수막 걸자는 제의를 받을 때도 저희 부모님은 자식 팔아서 돈 벌기 싫다며 거절하셨던 분들이셨는데 괜히 서러움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전 생각난 김에 아기를 데리고 문득 부모님 집으로 향했고 처음에는 누구시냐며 문을 안 열어주던 부모님도 끝내는 절 안으로 들어오게끔 맞았습니다. 제 야윈 모습에 어머니께서는 절 안아주시며 오열하셨고 아버지는 묵묵히 뻘개진 눈으로 절 지켜보시다가 제 아들을 안아보셨는데 저 어렸을 때랑 똑같다며 예뻐해 주셨네요. 어머니께서는 제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셨고 눈치 보느라 차마 못 넘기던 음식들을 실로 간만에 목구멍에 넘기며 배를 채웠습니다. 애기 봐줄 테니 눈 좀 붙이라는 아버지의 말에 저는 그대로 남겨진 그리운 제 방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간만에 숙면을 취하며 출근 시간 전 불현듯 눈이 떠졌습니다. 거실에 가보니 부모님께서 한잠도 안 주무신 채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시며 돌보시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아기 돌봐줄 테니까 마음 편하게 가서 근무하고 오려무나. 너 잘 먹는 반찬으로 도시락도 싸놨으니까 바빠도 꼭 챙겨 먹고. 저는 부모님의 따뜻한 말에 또 한 번 눈물이 났고
부모님께서 왜 결혼을 말렸는지 그제서야 이해하겠더라고요. 제가 외박을 했는데도 연락 한 통 없던 아내는 집에 돌아가도 코빼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자고 한 결혼인데 매일매일이 힘들더라고요. 도저히 아내를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아내에게 당분간 시간을 갖자고 했고, 아내는 잘됐다 싶었는지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사는 거 나도 피곤했어. 결혼이랑 연애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더라. 원하면 아이도 내어줄 테니까 위자료만 확실히 챙겨줘. 라고 하는데, 아내의 뜻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부모님께서는 그 길로 바로 집을 팔아 아내에게 줄 위자료를 마련해 주셨고, 저와 아내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저는 어머니가 소개해준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혼한 지 1년 만에 바로 재혼을 했지만 아내는 저와 이혼한 지 4개월 만에 증권맨이랑 결혼을 했다더라고요. 확실한 정보로 주식을 한다며 큰 소리 치더니만 어쩐지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부모님이 옳았던 거죠. 전 주변에서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말리고 싶어요. 어르신들의 세월의 안목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더라고요. 특히나 부모님이라면 더더욱이요. 맞지 않은 결혼 생활로 힘들게 산 저는 지금의 아내에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만 제 전처도 저를 처음 만났을 적에는 지금의 아내처럼 순수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는데, 어떤 것이 전처의 순수함을 검게 물들인 건지 돌이켜보면 잠시 슬픔이 일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큼 전처도 원하는 사람과 결혼했으니 행복하길 바라며 인연이 악연으로조차 다시 맺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